안녕하세요. 정치유광입니다. 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이비 종교 비밀 조직의 도움으로 당선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나 있을까요? 신천지가 윤석열을 밀어주기 위해 무려 12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20년 넘게 간부로 있던 사람과 탈퇴자들이 직접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대체 신천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당시 윤석열 캠프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22년 대선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던 그 시점에 신천지는 뭔가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20년 넘게 간부로 활동했던 윤재천이라는 사람이 MBC 한 라디오에 나와서 직접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022년 1월, 그러니까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신천지가 갑자기 외교정책부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외교정책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신천지가 정치판에 손을 뻗으려고 급하게 만든 비밀부서 같은 겁니다. 윤재천 이분 말로는 이 조직을 전국 12개 지파에 퍼뜨려서 각 지파마다 책임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라 지시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가입했냐면 전라남도 광주에서만 1만 명이 가입했다고 하니까 간단히 계산해봐도 전국 12개 지파면 12만 명 정도가 당원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이면 강남구 인구가 50만인데 그 4분의 1이 갑자기 한 정당에 가입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각 개인이 중구난방식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된 움직임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와,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면 신천지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윤석열을 이렇게 미친듯이 밀어줬을까? 이 이야기는 사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진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때예요. 특히 2020년 3월 2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가평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날 오후 8시 40분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평화의 궁전, 그러니까 신천지 본부를 급습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신천지는 완전히 초토화됐죠. 2020년 8월 1일에 이만희는 구속됐고 11월 12일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결국에 2021년 1월 13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30일에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1년 더 늘어났어요. 준법교육 80시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게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신천지 내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3번이에요. 대구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니까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2차례 반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뒤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한 번은 언제냐, 앞에서 2020년 3월 2일 그 신천지 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급습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검찰이 강제 수사를 주저주저 하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정령을 동원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 시각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당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건 사실이니까. 윤석열이 2번이나 막아줬다는 게 사실이든 아니든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는 당시 분위기를 보면 윤석열이 우리를 구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뭐라도 잡아야 될 정도로 신천지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았을 테니까. 윤재천 이분 말로는 암암리에 윤석열을 찍어야 신천지가 살아남는다는 분위기가 엄청 강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재명이 당선되면 신천지는 끝이다 라는 공포도 있었고요. 신천지 신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 교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탄이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신천지는 완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윤석열을 자신들의 구명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대선 직전에 외교정책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신도들을 총동원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생존을 건 필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신천지가 왜 그랬는지 알겠고,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 증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CBS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 텔레그램 대화방을 보면 2022년 1월 28일에 총회 외교정책부장을 임명하고 2월 2일에 전국 12개 지파에 책임자를 두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건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예요. 신천지 탈퇴자 말로는 이 조직이 대선에 맞춰서 급하게 만든 거라고 하고요. 조건이랄 것도 없지만 신천지 신앙이 확고한 30세 이상 남자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고, 야 윤석열 뽑으라고 주위 사람들 좀 꼬셔봐, 미스터 트롯 문자투표 누구누구 뽑아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증거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했던 한 탈퇴자는 2022년 2월 10일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는데 전국 12지파의 책임자 두라는 지시가 2월 2일이니까 딱 일주일 만이죠. 가입하자마자 당비 1,000원을 냈고 이분이 2020년 말 신천지 탈퇴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납부 내역서까지 공개했어요. 이분 말로는 지파에서 가입하라고 지시했고 특히 젊은 애들한테 더 많이 하라고 분위기를 띄웠다고 했는데 저는 특히 젊은 애들한테 더 많이 하라고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젊은 애들이었을까? 국힘 당원 가입은 2022년 당시 온라인으로도 가능했거든요. 예전엔 입당 원서를 써서 직접 내야 했는데 2021년쯤부터 온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몇 번 클릭하면 끝이었어요. 젊은 애들이 더 빨리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애들이 앱 깔고 인증 5분이면 끝나는데 어르신들은 종이 쓰고 팩스 찾느라 하루 걸릴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신천지 전도사였던 한 분이 국민의힘 서울시 도당에 보낸 입당 원서를 공개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인증이 안 되니까 직접 써서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퍼진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대구 지역 탈퇴자가 제보한 문자를 보면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신천지가 숨통을 틀 거다 라면서 꼭 찍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투표까지 유도한 겁니다. 이 정도면 신천지가 선거판을 흔들려고 작정하고 뛰어든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건 거의 확실한데 윤석열 캠프는 이걸 전혀 몰랐을까? 아니면 신천지만 윤석열 짝사랑 해가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쳤던 걸까? 먼저 윤재천 전 간부가 폭탄 발언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이 아무개가 신천지 성도라면서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의 뜻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희자 여성군의 회장입니다. 윤석열 지지했던 건 두말하면 입 아픈 거고 좀 찾아보니까 되게 슬펐어요. 천지TV에 신천지 유관 채널이죠. 여기에 여성군의회하고 신흥무관학교하고 뭐 같이 한대. 이 영상이 길게 있어요. 전 재산 털어가지고 신흥무관학교 세우시고 본인은 아사로 돌아가신 우당 이혜영 선생 발굽에 때만큼도 못 따라갈 애들이 신흥무관학교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게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성군의회도 독립운동하던 조직인데 이희자가 80년에 다시 세웠다고 하고 신흥무관학교도 3년 전에 재개교했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고 게다가 윤석열 정권 초반에 나왔던 건진법사도 신천지 행사에 내빈으로 여러 번 갔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캠프와 신천지가 꽤 가까운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영수 회장이에요. 이 사람은 윤석열 캠프에서 조직통합단장을 맡은 실세인데 2012년 대선 때 2012년이에요. 신천지 탈퇴자를 만나가지고 그때가 대선 3일 전 12월 6일이었는데 이영수 회장이 신천지 문제를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자필 확인서까지 써줬습니다. 확인서에 뭐라고 썼냐면 신천지 문제를 정의구현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 후로도 이영수 회장이 명절마다 연락해서 용돈을 주면서 계속 관리했다고 해요. 이 탈퇴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영수는 내가 위험인물로 보였던 것 같다. 조직에 문제가 될까봐 나를 입막음하려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영수가 대체 신천지와 무슨 관계길래 탈퇴자 관리까지 했을까요? 과거도 좀 봐야 해요. 이 사진을 보시면 2009년 국실련 송년회 사진에 이영수 회장과 이만희 교주가 같이 찍혀 있어요. 깨알같이
원희룡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가 이명박 당선에 기여한 곳인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2012년 CBS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가 한나라당 당원 가입을 지시한 문서가 나왔고 새누리당에서도 신천지 연루설이 터졌었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찍 보수 쪽에 손을 뻗었었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 경선 때 홍준표도 한마디 했어요. 국민의힘 경선 때 신천지가 개입한 걸 나중에 알았다. 누가 주도했는지 짐작한다고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았던 권성동이 말했죠. 새로 가입한 당원 19만 명 중 11만 명이 윤석열 지지자였다고요. 근데 잠깐만요. 앞에서 신천지가 가입시켰다고 대충 계산한 12만 명이랑 이 11만 명 숫자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죠. 신천지가 12만 명을 가입시켰다고 하면 그중 상당수가 권성동이 말한 11만 명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뇌피셜이지만 이건 그냥 우연으로 넘기기엔 좀 찜찜한 부분이죠. 윤석열과 신천지 관계는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어메이징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다시 이렇게 다루냐면 우리 대선이 코앞입니다. 저런 짓거리 또 할 거예요. 사이비 종교단체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대통령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12만 명, 11만 명 숫자가 이렇게 비슷한 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손을 쓴 걸까? 신천지가 정말 생존을 걸고 뛴 거라면 그 다음은 또 뭘 노릴까? 이걸 다 믿진 못하더라도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정치유감이었습니다.